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판결에 들어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 의원이 미네소타 시위 현장에 나타나 매우 강력히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 판사도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불법 체류자와 같은 용어를 이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화당은 불법 체류자를 불법 체류자로 부르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연방 하원 의원 맥신 워터스 의원이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데릭 쇼빈과 관련한 데릭 쇼빈, 그러니까 흑인 조지 네.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10여 분간 눌러서 이제 죽인 이 데릭 쇼빈 전 경찰관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지금 거의 끝났죠. 그 3주간에 걸쳐서 재판이 끝났고 이제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살인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배심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특히 그 지역인 미네소타 지역에서 굉장히 이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죠. 그렇죠. 계속 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전국에서도 다 미네소타를 지금 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흑인 여성 연방하원 의원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의 맥심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이 미네소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그 AP통신 보도를 보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17일 토요일 날 이 미네소타를 방문해가지고 시위대에 합류해서 함께 시위를 벌였는데 그 미네아폴리스 경찰국 본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였습니다. 네. 거기서 시위대와 함께 시위를 하면서 맥신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데릭 쇼빈 지금 이제 살인 혐의로 지금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유죄 판결,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 발언 자체도 뭐 판사가 이제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이 발언 이후에 이제 군중들이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워낙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니까. 네, 지금 배심원단도 뭐 백인 흑인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그 배심원 제도상 한 명만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유죄가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맥심 워터스 상원 의원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 거리에서 머물러야 되고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더욱 격렬하게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해서 굉장히 그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오면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연방하원 의원이 거리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이러한 맥심 워터스 의원의 이 발언에 상당히 좀 뭔가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터 카일 그 데릭 쇼빈 재판 담당 판사인데요. 이 맥심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 발언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에릭 넬슨이 변호사입니다. 데릭 쇼빈 을 대리하는 그 변호사인데 이 맥심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 발언을 이유로 해서 어제 최후 변론 할 때 심리 무효 미스트라이얼을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방하원 의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유죄를 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스트라이얼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피터 카일 이 재판관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미스트라이얼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변호사의 이 심리 무효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입법부 의원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부적절한 발언을 참지 못하고 쏟아낸 것이 아주 혐오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맥심 워터스 이 연방하원 의원이 시위에서 그런 얘기한 것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심원단이 내릴 판결에 이 맥심 워터스 하원 의원의 발언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재판을 이제 와서 심리를 무효로 돌릴 만한
그렇게 돌린다는 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재판부에 의해서 새롭게 재판을 한다는 거니까 완전히 이거 되돌린다는 건데 그럴 정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배심원들은 다 폐쇄된 공간에 네. 지금 완전히 좀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밖과 이제 어떤 네. 내통 의견 네. 소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난 토요일이라 그러면은 뭐 배심원들도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심 월터 위원회 이러한 주장을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보도는 어제 나왔는데요. 네. 토요일 날 바로 보도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 판사가 지금 심리무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냥 뭐 호텔에다 갇혀 있고 외부와 차단이 됐고 지금 아무것도 뉴스도 와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심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건 그거는 배심원단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그 결국 변호인단도 어떻게 보면 좀 이걸 이용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데릭 쇼빈이 불리하잖아요. 네. 데릭 쇼빈이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데릭 쇼빈의 변호사도 이 맥심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 발언의 어떤 이런 발언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판사도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굉장히 현명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맥심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의 발언이 어떤 선입관을 미칠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맥심 워터스 하원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네소타 어차피 캘리포니아 의원인데 왜 미네소타까지 찾아가서 이러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미네소타가 지금 약탈이라든가 파괴 행위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렇죠.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좀 불을 지르는 예, 그런 어떤 분노에 불을 지르는 이런 행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같은 에이시안들은 하여튼 흑인들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우리는 어떤 약탈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흑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어느 정도 대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참 그래요. 이 정답은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아주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관련 연방 공공기관에서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민 단속기관 대표적으로 세관 국경보호국 CBP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죠. 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일리걸 에일리언 아닙니까?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리걸 에일리언 대신에 비시민권자, non citizen이란 말을 써라. 아니면 이주자, 미그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동화라는 assimilation 이것 대신에 통합, integration으로 대체하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구체적인 단어 하나까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를 비시민권자로 부른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영주권자도 사실은 비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죠. 사실은 비시민권자, non-citizen이란 말에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는 그 시민권자가 아닌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다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자와 그렇죠. 비합법적인 체류자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non citizen이란 말로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라는 얘기는 굳이 구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합법, 비합법, 불법을 굳이 구별하지 마라. 아마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불법 체류자를 비시민권자, non citizen으로 이제 부르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합법적인 사람과 불법적인 사람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영주권자 아니래도 영주권자는 영구히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까 영주권자는 거의 시민권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영주권자 빼고
뭐 학생 합법적으로 미국에 어.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학생 비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비자 받고 여행이라든가 네. 또 취업 목적으로 주재원 비자도 있을 네, 것이고. 정당하게 방문한 사람들, 방문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비시민권자죠. 우리가 통상 합법적인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우리가 통상 넌시티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넌시티즌이라고 부를 때는 불법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넌시티즌으로 이제 불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이런 단어 같은 것에 기반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를 가지고 반이민 정책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를 이제 퇴출시킨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민 관련 기관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네, 것 그렇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라든가 이민세관 단속국은 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두 기관과 연결된 노동조합들에게도 이런 지침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노동조합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아주 지지했던 그런 조합들인데요. 이런 노동조합에도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용어 쓰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용어부터 바꾸면서 이런 그 반이민 의식을 바꾸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밀러 세관 국경보호국의 총책임자는 국법 준수를 강조했어요. 이게 어찌됐건 국법이니까 우린 따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자신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개인들의 존엄성을 분명하게 유지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성 유지 차원에서 우린 따르겠다는 얘기고, 불법 체류 명목으로 구금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은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국장대행을 맡고 있는 테 존슨 아이스 국장대행도 같은 입장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정했으면 따르겠다.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이스에 협력하는 다른 조직들에게도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지 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굉장한 적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정부가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권고한 용어들의 뜻이 불분명하다는 게 공화당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 불법 입국자를 non-citizen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볼 땐 굉장히 대우해 주는 느낌이 있고 이러면 이게 마치 그 불법 이민자들을 보고 미국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 같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탐 커튼 아칸소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본인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지침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일리건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들을 불법 체류자 일리걸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아니 어떻게 불법 체류자를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가 좀 비슷한 느낌도. 네. 예,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지침을 자기는 모르겠다. 연방상원 의원이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불법 체류자를 왜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동시에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다. 그러니까 이 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이 너무나 좀 강박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는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이 진보적인 그 진영은 이런 폴리티컬 코렉트네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까지 이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너무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대우해 주려다 보니까 정작 합법적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것이 좀 또 아직도 모자르다라는 네. 입장을 지금 그렇죠. 발표하는 쪽이 민주당은 있다면서요? 모자르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의 특히 그 진보적인 의원들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정도의 어떤 지침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의원들이 원하는 건 아이스를 폐지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거. 아이스를 없애라. 왜 아이스 같은 조직이 왜 있어야 되느냐. 아이스가 있는 건 결국 이민자 탄압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를 없애라. 아이스가 결국 상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니까 아이스 없애고 정 필요하면 새로운 정말 이민 정책을 펼 수 있는 뭐 기관을 만들더라도 일단 아이스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스 폐쇄 요구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네. 안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런 이제 다른 지침을 이런 그것을 이제 아이스는 유지하되 이런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진보파 의원들로부터 많이 지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진보파, 공화당 보수파 간의 이 다툼, 그 사이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정책을 하나 펼 때도 이 보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진보의 눈치도 봐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대통령을 왜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